롯데야 사역동 오리지널 라이브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90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소식이 많은데 이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그 이학주 선수의 그 경미한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 미세골절, 오른손 새끼 손가락 이제 미세골절이 나오면서 일주일 정도 일단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부상 소식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파크맨 선수도 스파크맨 선수도 공을 오늘 이제 그 등판을 했다가 옆구리에 미세한 또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내려갔는데요. 뭐 선수 보호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근데 사진이 너무 또 귀엽게 나와 있는 사진을 썼네요. 아무튼 또 안 좋은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이거 말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28일자 오늘자 이제 소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반스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반스 선수가 4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면서 굉장한 삼진 쇼를 보여줬고, 그 외에도 또 자이언츠 TV의 10분 분량의 그 오늘 시뮬레이션 게임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좀 인상 깊었던 점이나 뭐 라인업 정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레이어드 코치 인터뷰가 있는데, 그 현역 시절에 박찬호 선수하고 4번 이긴 했지만 짧게 텍사스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은 나름대로 좀 그 보고 배운 게 있었다고 해요, 많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예측 못했는데, 그 우미연 영양사님에 이어가지고 그 우리 자TV의 자랑 중국 PD님 인터뷰가 엑스포츠 뉴스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중국 PD님의 콘텐츠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제가 생각하게 돼가지고, 요거는 야구 얘기는 뭐 직접적은 아니지만 그냥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국 PD님 얘기를 통해서 저도 약간 같이 얘기 드리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팬의 이야기를 담는 콘텐츠를 올해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제가 자이언츠 TV에 출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학주 선수의 부상 소식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 새끼손가락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고, 27일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어디 보자. 1번 유격수로 출장을 했는데, 뭐 흥미로운 점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1번 유격수로 꾸준히 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튼 감독의 의중을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리드오프로서 좀 가능성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2루 도루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태그를 피하는 과정에서 베이스에 손이 접질려가지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요렇게 들어가니까요. 손이 안 보이네. 요렇게 들어가면은 아마 요렇게 걸렸겠죠. 아마 이게 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요 보조 배터리가 베이스라고 치면은 이제 요 정도로 됐겠죠.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각도가 안 보이네요. 요 정도로 접질리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손가락이 약간 이제 다쳤다고 하고, 28일 검진 결과로는 경미한 골절, 미세골절 판정이라 가지고 뭐 시즌 중이었다면 그냥 테이핑하고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아주 경미한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시즌이 아니고 스프링 캠프 기간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10일 후 전신 정상 훈련 가능한 소견을 받았고, 최고가 아니고 최소 7일 훈련을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3월 6일에 첫 오타가 맞네요. 첫 청백전, 첫 청백전 참가 여부는 불투명해졌는데, 일단 롯데팀 관계자는 일단 이학주가 일주일 후에 재검진을 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 경기 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은 사실은 지양을 하는 게 좋거든요. 지양을 하는 게 좋은데, 이 과도하다고 하면 사실은 별로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좀 작은 부상이 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작은 그런 부상이니까 이번에 좀 쉬면서 약간 이런 페이스 조절도 하고, 뭐 의욕은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런 부상 위험이 있는 파이팅은
연습 기간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큰 부상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참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스파크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데 28일 시뮬레이션 갭이 2이닝을 투구할 예정이었는데요. 1이닝 투구 후에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고,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선수 보호 차원의 교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영상을 보니까 이대호 선수의 1루수 앞 땅볼 타구 때 이제 튀어오르는 땅볼이었거든요. 이렇게 공이 탁 튀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타구 이걸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뻗으면서 잡았는데 요 순간에 아마 조금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좀 놀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자이언츠 TV의 투구 영상을 봤을 때도 좀 몸이 조금 뻣뻣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담이 걸렸던지 하여간 별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런 갑자기 이렇게 뻗다 보니까 좀 그 삐끗한 것 같은데 아무튼 큰 그건 아니니까 잘 쉬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좀 그 댓글을 제가 조금 보면서 그 자이언츠 TV 영상에 기사나 그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햄스트링이나 이런 옆구리 이런 것처럼 뭔가 병명이 안 나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통증들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치료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가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연습할 때 이렇게 뭐 크고 작게 다치는 사태가 이강준 선수도 뭐 제가 말씀한 대로 이강준 선수도 다행히 큰 뭐 문제는 없어가지고 참 다행스러운데 아무튼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고 다치는 경우가 생기지만은 일단은 이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같이 본인이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다치면은 자기 손해기도 하고 이게 팀 전체적으로도 훈련 과정이 또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건강을 조심하면서 몸을 조심하면서 훈련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뭐 이학준 선수, 스파크맨 선수 둘 다 큰 부상은 아니니까 안전적으로 또 돌아오기를 뭐 돌아온다는 표현도 좀 민망하고요. 잘 쉬고 또 뭐 훈련을 열심히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반스 선수 그 오늘 28일 월요일 시뮬레이션 게임에 선발로 나왔던 반스 선수가 4타자 연속 삼진 쇼를 펼치면서 굉장한 그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이날 보면은 4명의 선수 그러니까 김주현, 나승엽, 정복은, 배성근 선수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오랜만에 그 시뮬레이션 게임 라인업이 좀 정리가 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특이한 점이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경기 중간에 홈팀 원정팀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희 선수도 홈팀으로 있다가 원정팀으로 가서 타격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홈팀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홈팀을 상대하는 투수로도 등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적어 놓은 것도 사실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가 홈팀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반스 선수가 그 통증으로 빨리 내려가면서 이게 좀 그 등판을 하는 일정이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바꾸는 등 좀 변동이 많아가지고 사실 홈팀 원정팀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스타팅 라인업은 뭐 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홈팀은 1번 좌익수 김재유, 2번 중견수 장주성, 3번 1루수 이대호, 4번 지명타자 정훈, 5번 3루수 한동희, 6번 유격수 김민수, 7번 우익수 조세진, 8번 포수 지시환, 9번 2루수 강로한 선수였고 원정팀에서는 1번 좌익수 추재현, 2번 유격수 배성근, 3번 우익수 고승민, 4번 중견수 피터스, 5번 2루수 이호연, 6번 1루수 김주현, 7번 3루수 나승엽, 8번 포수 정복은 선수였고 지명타자는 없는 경기였습니다. 원정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홈팀에선 반스 선수가 나와가지고 3이닝을 투구했고 이어서 최주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2이닝을 투구했고요. 원정팀에선 스파크맨, 김대우, 김도규, 구승민 선수가 나왔는데 스파크맨이 1이닝만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나눠 던졌는지 제가 잘 계산이 안 서는 게 또 이날 기사에는 보면 5.5이닝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일단은 타자가 8명이고 원정팀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5이닝, 6이닝 이렇게 딱딱 안 끊어지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5이닝 정도를 경기를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업에서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 그 중견수로 장두성 선수가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스타팅으로. 그래서 팀에서 일단 장두성 선수를 중견수로 물론 피터스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겠지만 중견수로서 장두성 선수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또 좌익수로 김재호 선수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김재호 선수가 중견수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견수 장두성 선수의 가능성이나 가치를 팀에서 좀 높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세진 선수도 꾸준하게 계속 우익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선발로. 그러니까 타수는 5번에서 있다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홈팀이 좀 더 이제 주전에 가까운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의 주전 라인업이죠. 홈팀 라인업이. 이날 보면은 2루 자리에 강로한 선수가 들어왔는데, 뭐 안치홍 선수가 이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뭐 거의 사실상 이제 주전 라인업이죠. 유격수 자리도 이학수 선수가 빠져서 그렇지, 이학수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요것이 이렇게만 바뀌면은, 그러니까 안치홍이 6번, 이학수가 9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뭐 전혀 어색함이 없는 주전 라인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피터스 선수가 뭐 이제 외야 한 자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래서 타수는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진 선수가 우익수로 계속해서 기회를 받고 있다는 거는 팀에서 또 우익수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로한 선수가 2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이학수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왜냐면 유격수로 김민우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다 쳐도 외야수로 이제 전향을 했던 강도환 선수가 2루로 들어온 거 보니까 역시나 이 내외야 멀티 수비를 역시나 시키고, 그것도 중요하게 보는 또 서튼 감독의 취향,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정팀에서는 4번 중견수 피터스는 고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스 선수하고 정훈 선수가 거의 꾸준하게 지금 4번으로 뭐 나오고 있거든요. 원정팀, 홈팀에서.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결국 한 명이 4번이 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훈 선수가 작년에 많이 쳤고, 피터스 선수는 시즌에 들어가봐야 알겠죠. 이 그 빠른 볼 약점이나 아니면 선구안에 대한 문제가 얼만큼 개선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피터스 선수의 타순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요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원정팀 같은 경우에는 그 반스 선수가 오늘 홈팀 그 선발이었는데 불구하고 좌야 타자들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 그래서 요것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팀 좌타자들의 좀 투수에 대한 대처를 연습시키고자 함인지, 아니면 반스 선수의 좌타자 상대의 능력을 좀 체크하기 위함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정팀의 좌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초반부에는 박승욱 선수가 이학수 선수와 더불어 유격수로 나왔는데, 이날은 배성근 선수가 유격수로 출장을 했다.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보면은 일단 반스 선수가 이 김주현, 나승엽, 정보근, 배성근 4연속 삼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장두성 선수가 이날 역시 빠른 발을 10분 뽐냈는데 1루 쪽에 번트 안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있잖아요, 투수 뚫으면 안타되는 그 번트를 돼가지고 역시나 아주 널널하게 투수를 뚫은 번트 안타로 안타를 만들어내고, 바로 또 도루도 하면서 역시 굉장히 빠른 주력을 뽐냈고요. 이것 말고도 또 그 평범한 유격수 땅볼에 안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주력을 보면은 진짜 유격수 땅볼 정도만 만들면 거의 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출루 능력,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장두성 선수가 많은 기회를 받으면 야구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빠른 선수가 굉장히 그런 우리의 예상을 깨는 플레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이라고 본 타구에 살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최준용 선수와 한동희 선수가 또 경남고 선후배 맞대결을 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최준용 선수가 반스 선수에 이어가지고 홈팀 두 번째 투수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 두 선수 간의 뭐 대결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원정팀에 지명 타자가 없으니까 한동희 선수한테 좀 더 타격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건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두 선수가 아마 처음 대결을 한 거일 거예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였고, 중학교는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경남중 경남고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남고 선수들은 거의 이제 경남 중학교로 나오니까요. 같은 중학교는 아니네요. 한동희 선수는 대연처 경남중이고요. 최준영 선수는 수영초 대천중입니다. 예. 중학교 때는 뭐 붙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고등학생 이후로는 뭐 고등학생 같은 학교였으니까 이렇게 뭐 청국전에서 대결을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배트 컨트롤을 보이면서 그 안타를,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정타는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은 느낌이었는데 배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고, 또 김민수 선수도 시원한 우월홈런을 뽑아내면서 본인의 또 타격도 그 장타의 능력을 10분 뽐내는 그런 시뮬레이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좀 반복이 되면서 시뮬레이션 경기가 확실히 이 선수는 이 포지션을 차지를 하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수가 이 포지션에서 팀 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레이어드 코치의 인터뷰인데, 이 박찬호 선수와의 인연이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시절에 딱 4경기 같이 이제 배터리 호흡을 맞췄었는데, 뭐 그 같이 한 기간이 별로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걸 배웠다고 해가지고 요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어드 코치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젊을 때는 굉장히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멋있게 잘 생겼네요. 예, 지금도 물론 뭐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살도 찌고 수염도 나면서 좀 푸근해졌는데, 젊을 때는 굉장히 핸섬합니다. 남자답게 선이 굵은 미남이었네요. 예, 아무튼 이 인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보시면은 굉장히 정말 존경하던 선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소식만 좀 보자면은, 박찬호 선수가 일단 메이저리그를 뛰면서 호흡을 맞춘 선수가 총 35명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대체 어떻게 다 세는 거야?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체드 크루터 선수, 예, 전담 포수였는데 다저스와 레인저스에서, 네, LA와 다저스와 텍사스에서 71경기를 같이 뛰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 피아즈도 89경기나 같이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포수들과 함께 했는데, 레이어드 코치가 박찬호 선수와 텍사스 시절 2004년에 4경기의 호흡을 맞췄다고 하고, 4경기 동안 박찬호의 평균 자책점 4.5, 24경기 12자책점이었다고 합니다. 함께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레이어드 코치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레이어드 코치는 799경기나 메이저리그에서 보수로 뛰었고, 뭐 별랜더나 슈어저 같이 굉장한 선수들과도 많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레이어드 코치의 말을 들어보면은, 박찬호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러러봤던 투수였는데 프로에 들어와서 같이 호흡을 맞추게 돼서 영광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선배였다라며 함께 식사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 당시 볼배 아까 경기 운영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진행했습니다. 역시 박찬호 선수는 이때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후배와의 그런, 특히 포수와의 이런 소통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말 많이 하는 이미지가 너무 이제 그 코믹 이미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때도 많은 얘기를 했던 박찬호 선수였고, 그리고 당시 얘기를 나눴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포수들에게 투수와 대화를 자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가 그 젊었던 레이어드 코치에게, 거의 신인급이었던 레이어드 코치에게 해줬던 많은 얘기들이 지금의 레이어드 코치에게 영향이 와가지고 지금도 포수들에게 투수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수가 또 그 우리 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투수를 잘 이해하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투수와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중열 선수나 지시한 선수는 딱 봐도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네, 뭐 더 소통을 잘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레이어드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박찬호 선수와 호흡도 사이즈만 맞춰봤고, 또 동생인 브랜든 레이어드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 부산 기장에서 열린 WBSC 18세 이하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 코치로 참가한 인연이 있던 등 아시아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레이어드 코치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국 야구 문화도 빠르게 습득하고 이해하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이어드 코치는 한국 문화 특성상 젊은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 팀의 젊은 포수들에게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포수로서 투수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솔직하게 말해주면은 투수는 그런 점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쉽지 않은 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선배한테 이런 싫은 얘기를 하는 것, 특히 또 후배가 선배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문화인데, 다만 이제 우리 팀 자체가 굉장히 젊어지고 투수들도 거의 다 젊어지다 보니까 포수로 이제 그 거의 주전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는 안중열, 지시한 선수보다 사실은 선배인 투수들이 몇 명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소통을 오히려 더 원활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선배인 선수들도 사실은 막
성격이 그렇게 막 그 까탈스럽거나 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뭐 김원중 선수라든지 구승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호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문제는 아마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 자연스럽게 팀이 젊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레이어드 코치는 안중열 지시한 정보군 강태우 포수의 콜업된 신인 엄장윤 포수까지 5명의 포수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롯데포 수준이 빈약했고 문제로 지적받아한 점에 대해 가지고 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였던 콩고 코치와 대화도 했고 최영 코치죠. 구단에 미리 얘기해서 포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 어떤 방식으로 훈련해야 할지 미리 분석했다고 전했고 한국에 와서도 감독님과 투수 코치와 함께 우리 팀 포수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얘기했다라며 그 결과 젊은 투수진과 우리 젊은 포수진이 함께 성장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포수진에 대해서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훈련부터 시뮬레이션 경기까지 보면 운동신경도 좋고 반응 속도도 좋다면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시즌 준비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의 중요성은 뭐 어떤 일을 하건 뭐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한 거를 또 전달을 하니까 또 박찬호 선수의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잘 이해도 되고 소위 잘 먹힐 거라서 본인이 겪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잘 나눠주고 있는 레이어드 코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이언츠 TV의 우리 중국 PD님 인터뷰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신선합니다. 인터뷰가 저는 구단 유튜브 PD님 인터뷰를 따로 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라서 엑스포스 뉴스고요. 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면 사진이 나온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자TV에서도 거의 본인이 안 나오기도 하고 스쳐가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면 모습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제법 또 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통해서 저도 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프로는 결과 중심이지만 제 콘텐츠는 과정 중심이라면서 본인이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철학을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 영상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김진욱 선수 인터뷰가 그 있었어요. 옛날에 네 이렇게 혼자 불펜에서 연습하고 있는 김진욱 선수의 그 모습을 같이 찍으면서 또 좀 진솔한 인터뷰를 했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비 오는 날 부산 사진 야구장 시내 연습장에서 홀로 섀도우 피칭 훈련을 하는 김준욱에 다가가서 결과와 과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김진욱 선수가 아마추어 시절에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프로에 와서도 과정이 좋더라도 1군 무대에서 못하면 끝이다. 잘 될 때는 사소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다.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내 노력이 맞는지 의심한다.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도 경기 수가 많으니까 만회할 기회도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인터뷰를 듣고 나서 이제 정 PD 그러니까 저도 정씨인데 난같이 가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름도 안 밝혔어요. 그냥 중국 PD거나 정 PD거나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그냥 중국 PD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국 PD님이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뛰면은 힘이 닿는 한 같이 뛰고 결과가 가려진 과정을 드러내려고 힘쓴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원중 선수와 함께한 인터뷰 마무리 김원중 블론 세이브 이후의 생각이라는 콘텐츠에서도 요거는 요런 요거 아니고 요 인터뷰였습니다. 요거 영상을 제가 틀어드리는 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이언츠 TV 관심 있으니까요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프로는 프로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프로도 사람이지 않느냐면서 이런 속마음을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김원중 선수가 마운드에서 두드려 맞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나 맞으면 열받는다. 이 자리에 대해 이해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 투수든 필수 정도 4번 타자든 야구장에 나오는 어떤 선수든 압박감이 있다. 티를 내지 않을 뿐이다.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게 야구라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준비해야 잘할 수 있다. 머리를 비우는 일이 야구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깊은 마음을 들어보는 콘텐츠를 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런 콘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조회수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콘텐츠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케이스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참 재미의 측면을 떠나가지고 요런 선수들의 속마음, 과정,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담는 거를 본인이 만드는 콘텐츠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큰가 봐요. 그리고 자이언츠 TV는 유튜브 그 야구 구단 유튜브 중에 최초로 10만 명이 넘겼습니다. 예, 지금만 봐도 그 구독자 숫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어가지고 12만 7천 명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수치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가 벌써 이제 만 2년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선수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힘들어졌고, 팬들이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콘텐츠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대호가 후배들의 고민을 상담한 옆대호 콘텐츠와 이병규 등 베테랑과 재치있게 대화하며 만든 원정기 버스 콘텐츠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이 중국 피디라는 별명이 왜 중국 피디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카메라 가방을 앞으로 맨 까닭에 해외 관광객 같아 보인다면서 이병규 당시 선수가 중국 PD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고, 그 옆대요 콘텐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였고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귀여움을 이대호 선수가 보여줬던 옆대요 콘텐츠고, 그다음에 중국 PD 별명을 만든 콘텐츠는 요거입니다. 이병규 선수 이 당시 보면은 굉장한 도인 그 물 앞자리를 사수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콘텐츠들이었고요. 그래서 본인 일단 이 중국 PD는 그 이런 거 사실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제법 인지도가 많이 생겼고, 지금 후임 리포터를 굳이 뽑지 않는 것도 중국 PD가 워낙 그 리포터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해주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굳이 성급하게는 후임 리포터를 뽑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업무의 분담상 리포터가 있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찍는 사람이 이게 카메라 뒤에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앞에 나오는 건 일단 본인이 꺼리기도 할 뿐더러 이게 콘텐츠의 성질도 달라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PD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 리포터가 필요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대체가 될 정도로 이런 선수들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이 중국 PD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인터뷰를 좀 더 보면은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아무래도 선수들과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나보다 어려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선수도 정말 많다. 프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된다. 배울 점이 정말 많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사실 프로는 다 결과라고 하지 않나. 결과 중심이다. 그런데 내 콘텐츠는 과정 중심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배경을 알면 더 팬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진솔한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포츠라는 게 결과 중심이고, 사실 결과는 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경기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은 사실 이런 그 유튜브 콘텐츠라든가 별도의 콘텐츠가 아니면 일반 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팬들이 접근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단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결국은 관계 형성이거든요. 모든 사실은 이 공놀이, 이런 야구라는 공놀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선수들하고 팀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놀이에 우리가 울고 웃고 화도 내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저 이러고 있는 저를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일 건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이라고 웃더니, 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조회수가 뭔지도 궁금해지는데, 그게 그거예요. 퇴근길 버스. 23만 회를 기록했던 요게 23만 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버스 콘텐츠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콘텐츠는 옆대호였다 하면서, 옆대호 콘텐츠도 조회수가 6.5만으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획하고 있는데 내게는 엄청 공들인 콘텐츠였다. 섭외부터 신경 썼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콘텐츠다라고 말했다. 이대호가 후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데에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 PD가, 중국 PD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컸다는 후문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중국 PD 본인은 옆에서 말동무를 한 정도인데 그마저도 내 오디오는 다 편집했다.
어렵게 만든 콘텐츠만큼 기억에 남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40 다 된 사람한테 저런 거 시키고 네, 하는 게 당연히 안 쉬웠겠죠. 당연히 안 쉬웠겠는데 아무튼 또 팬들에게 재밌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자 했던 뭐 PD님의 노력, 이대호 선수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느냐는 질문에 나는 관중석에서 지지하겠다. 팬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늘 크다. 선수와 팬이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찍는다든지 팬의 이야기를 듣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팬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 나서겠다. 면서 부산 사람이라면 롯데 야구를 다 좋아해 주시지 않나. 호의적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자연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 뒤에는 더 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다. 또 롯데 하면은 선수단의 비중이 크지만 그 외의 영역도 정말 크다. 프런트와 코치진 그리고 팬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콘텐츠로 많이 다가갔다면 올해는 인물 위주로 많이 다루고 싶다면서 좀 더 사람의 초점을 맞춘 자이언츠 TV 콘텐츠로 올해는 더 이제 인사를 드리겠다는 중국 PD의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인물 위주의 콘텐츠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휴먼 다큐라든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식의 이제 졸업 다큐멘터리 같이 만들어 보기도 했고, 사실 저의 활동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05일 FM이라고 부산 지역 팟캐스트 단체 활동을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결국은 사람 얘기거든요. 뭐 팟캐스트 라디오는 당연히 사람 얘기가 콘텐츠다 보니까 사람 얘기가 메인인데, 아무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힘인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팬의 이야기를 듣는 콘텐츠를 만들 거고,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찾아 나서겠다고 하니까, 예, 저는 올해 목표를 이 중국 PD님의 간탁을 받아가지고 자이언츠 TV에 그 이야기를 하는 팬으로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선수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선수는 저는 선수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콘텐츠를 찍을 때는 뭐 선수와 팬으로 만난 거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수들은 그냥 그라운드 위에서만 보는 게 저가 그냥 순수한 팬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야구계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굳이 하려고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직장이 되는 건 제가 별로 원치 않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취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이런 저 같은 롯데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모아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팬의 이야기로서 뭐 왜 방송하십니까 이러는 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중국 PD님이 찾아 나왔을 때 발견이 되려면 제가 더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 자이언츠 TV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 야구를 오랫동안 보면서 어느샌가부터 이 야구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야구팀을 이루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도 언론에서도 소개를 해주고 해서 되게 좀 저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만, 완전 주인공 말고 약간 분명히 같이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야구 선수가 있던 주인공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뭐 코칭 스태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일을 같이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저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 소개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보면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고,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290회였고요. 오늘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상이 있는 이학수 스파크맨 선수, 네, 이상 없이 빠르게 이제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습니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